김민재 선수를 향한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이 여전하며 빠르면 이번 여름에라도 김민재를 영입할 자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전에도 밀려 모욕당하고 있는 미넨에서 자리 잡으려 노력하지 말고 영국으로 와서 스스로의 템포에 맞는 발빠른 공격형 수비 축구를 하라는 것이 보도의 골자였는데요. 독일에서는 김민재에게 패배자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미넨에서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는 악담까지 퍼붓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빌테지는 투엘의 바이에른에서 패배자들, 즉 5천만 유로의 먹튀 선수들 역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김민재는 투엘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지만 지난 4경기 중 3경기를 벤치에 있었다. 김민재는 60억짜리 다이어에 밀려 패배했다. 지난 여름 나폴리라는 이류팀에서 합류한 김민재는 이제 센터백 3옵션에 그칠 뿐이다. 미네는 적합한 선수가 아니다라는 살벌한 보도를 내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 스페인 언론은 아예 이적을 주문하는 기사도 냅니다. 김민재는 오는 여름 떠날 수도 있다. 그는 최근 경기장보다 벤치에 자주 자리하는데 김민재는 벤치에 앉아있을 선수가 아니다. 비록 김민재가 바이에른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위해 물밑에서 잉글랜드로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웬걸 여기서 이태리 명문 구단이 영입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친정 리그로 오라, 김민재 스타일을 알고 그 진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태리로 오라고 말입니다. 바로 올 시즌 세리에 A 선두이자 세리에 A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 중 하나인 인터밀란입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은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명문 중의 명문이기도 하죠. 오늘은 맨유와 각축전을 벌이며 김민재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맨유와 인터밀란의 영입 경쟁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태리 현지 언론 아이러브 팔레르모 칼치오는 인터밀란은 바이에른의 또 다른 선수를 빼앗아 구단을 화나게 할 셈이다. 주세페 마로타 단장은 여름에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밀란은 얀 존머와 벤자민 파바르를 바이에른에서 데려온 후 새로운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올 시즌 자리를 찾지 못한 대형 수비수가 목표다. 김민재는 이미 이태리에 익숙하고 이태리도 김민재를 잘 알고 있다. 이미 타레미와 피오르트 지엘렌스키를 데려와 선수단을 보강했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센터백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민재는 마침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맨유를 포함한 여러 구단이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접촉한 상황이다. 인터밀란은 바이에른이 올 시즌 이후 선수단 개편과 새 감독 선임 등 복잡한 상황을 노려 김민재의 달콤한 제안을 준비할 것이다 라며 영입 예고 기사를 날렸는데요. 김민재에 대한 인터밀란의 관심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김민재의 밀란행이자 세리에 복귀에 급물살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과거 김민재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던 2022년에도 인터밀란은 이미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던 적 있죠. 3백이 완성된 상황에서 김민재가 마지막 퍼즐로 맞춰지면 선수단이 완성된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김민재 선수로서도 새로운 무대인 EPL에 적응해야 하는 맨유 이적보다는 인터밀란 이적이 끌릴 수 있기도 하죠. 이미 세리에 무대에서 최우수 수비수상을 수상할 만큼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기에 리그 적응 문제도 없죠. 하지만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세리에 구단들이 대체로 EPL 등 부자리그 구단들과의 머니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맨유는 이적시장 투자 규모에서 유럽 최고 수준으로 손꼽는 구단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인터밀란은 올 시즌 김민재의 활약에 의문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폴리에서 합류한 이후 특별한 적응 기간도 없이 바이에른 수비의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그 확신은 더해졌을 것이고요. 하지만 영국 구단의 자금력은 확실히 막강하긴 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긴 합니다. 이는 독일 언론 슈퍼르트 빌트지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김민재는 사실상 새로운 도전을 펼쳐야만 한다. 올 시즌이 끝난 뒤 해리 맥과이어 등 중앙 수비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 맨유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고 있으며 김민재 역시 맨유에서 다시 반전의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웨스트햄 모에스 감독이 맨유 중앙 수비 맥과이어 영입을 추진하고 있기에 영국의 억만장자 레드클리프 맨유 구단주는 김민재를 데려올 명분이나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라고요. 실제로 김민재 입장에서도 맨유로 넘어가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축구하는 기회를 잡아보려 하는 것은 나쁜 선택지도 아닙니다. 맨유는 작년에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김민재 영입 전에 뛰어들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가 부진했고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부상이 잦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넨이란 레떼룰을 이기긴 어려웠습니다. 투엘 감독의 적극적인 구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시절 투엘도 미넨도 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맨유는 수비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침 레드클리프의 자금 덕분에 맨유의 곡간도 가득 찬 상황입니다. 영국 현지에서 이적 시장을 주로 다루는 언론 풋볼 트랜스퍼스는 맨유가 덤벼들 수 있는 상황이다. 김민재를 영입해야만 하고 맨유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김민재는 현재 전성기이고 다시 주전 자리를 원하지만 미넨은 김민재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절호의 찬스다. 작년에 맨유는 자금 부족으로 김민재를 영입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야기가 다르다. 데이터상으로도 김민재는 맨유 최고의 센터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맨유 수비는 말할 가치도 없이 개선이 필요한 핵심 분야 중 하나다.
김민재는 바란이나 리산드로보다 능력이 뛰어난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기에 맨유가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죠.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한참 독일에서 욕먹는 김민재를 응원하는 기사를 낸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디 애슬레틱은 김민재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그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기자는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뮌헨 감독의 발언을 옮겼는데요. 늘 난타파기로 유명한 투엘 감독은 이번에도 지난 최근 경기력에 부진한 이유를 수비수 문제를 꼭 짚어 말했죠. 이번 시즌 우리가 겪은 문제는 같은 포백으로 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팀으로 잘 대처해봤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우리 기준에 비해 너무 많은 골을 내줬다. 부상이나 경고 누적인 선수를 제외하고 매일 뛰는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 전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민재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경기 리듬을 잃는 일이 잦았다. 뮌헨은 공격할 때 점유율이 좋은 수비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90분 동안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이어는 이에 완벽한 선수다라는 황당한 분석까지 내놓으며 말입니다. 그리고 잠깐! 광화문 브리핑이 개국한 지 2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든든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항상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 주시는 협력사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방통위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대리점입니다. 불이웃 1억 기부도 하고 부산시 벤처기업 인상도 받은 믿을 수 있는 곳이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같이 상담 받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스마트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니 꼭 구독하셔서 당첨도 노려보세요. 물론 이미 경기 전부터 김민재를 대신해 토트넘에서 4번째 수비수로 밀려나며 케인의 애완 선수로 기용돼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은 다이어를 붙박이 선발 센터백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아예 다이어와 투엘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언급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뮌헨 소식만 주로 다루는 바이에른 스트라이커스는 더 나아가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지금까지 활약에 만족하며 정규 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소한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바이에른 뮌헨 선발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며 김민재는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내내 벤치에 앉히고 다이어와 더 리우트를 축으로 포백을 꾸렸는데요. 놀랍게도 이 결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잡은 물고기라고나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뮌헨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시즌에는 감독도 선수진도 한 차례 물갈이가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 언론의 인종차별적인 평가는 계속 견뎌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뮌헨 이적 첫 해에 200억에 달하는 이적료와 몸값을 주고 김민재를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도전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요즘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겁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집기둥을 혼자 끌어안고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까스로 버텼더니 왜 나머지 벽체는 그대로 무너지게 뒀냐며 되레 화내는 투엔 감독 밑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김민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요즘, 김민재 선수가 행복축구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